파트너 빌더스에서 PO를 맡고 있는 신혜람 매니저입니다. 오늘은 저희 파트너사이자 그리고 굉장히 꼼꼼한 기획과 좀 트렌디한 디자인을 네, 강점이 있는 그리고 저희 파트너사이시지만 그 정부 사업에도 또 굉장히 좀 그 노하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정부 지원 사업 프로젝트를 좀 많이 해보신 미스터 디벨로의 홍성욱 이사님 모셨습니다. 네, 와, 네, 안녕하세요. 미스터 디벨로에서 프로젝트 총괄을 맡고 있는 CEO 홍성욱입니다. 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와,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채팅으로 반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외주 용역에 대해서 좀 정말 완전 정복 가이드, 여러분 아마 들어보시면은 좀 많이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홍성욱 이사님의 발표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MVP 개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저는 이제 이러한 외주 개발을 맡기거나 아니면 개발할 때 가장 큰 이제 고민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자리를 준비하게 됐고요. 특히 개발을 하게 된다면 개발자를 직접 뽑을 건지 혹은 외주 개발을 할지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보통은 직접 개발자를 채용하기에는 비용 부담도 그렇고, 개발하려고 찾아보면 또 기획자도 필요하고, 디자이너도 필요하다 보니 채용도 좋긴 하지만 대부분은 많은 스타트업들에서 이제 외주 개발을 선호하고 찾고 진행하게 됩니다. 이처럼 서비스를 만드는 외주 개발은 사업의 성패를 저는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외주 개발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필수적으로 무엇을 알고 가면 좋을지, 또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들을 겪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팁이 뭐가 있는지 상세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션이 이 프로젝트 의뢰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께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내용은 바로바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Q&A 세션에 음, 같이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네. 해보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이제 MVP 개발이 무엇인지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대부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이 웨비나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이걸 한번 찾아보셨을 수도 있고, 뭐 일단 간단하게 정의를 드리자면, 뭐 미니멈 바이블 프로덕트라고 해서 최소한의 기능을 갖춘 제품을 빠르게 시장에 출시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네. 아마 옆에 보시면은 그림이 하나 보이실 텐데요. 이제 X 표시 아래쪽에 like this라는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점점 탈 것들이 이제 보드로 시작해서 뭐 킥보드, 자전거, 오토바이, 뭐 자동차 이렇게 변하는 걸 볼 수 있죠. 네, 이동수단이라는 핵심에서 점점 발전해 나가는 걸 볼 수 있는데 이처럼 MVP는 최소 기능으로 그러니까 정말 최소한의 기능만 가지고 빠르게 구축한 다음에 점점 살을 붙여 나가면서 발전해 나가는 방식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간단한 예시로 제가 에어비앤비를 갖고 와봤는데요.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주요 기능이 다시 다들 아시다시피 집을 빌려주고 빌리는 서비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에어비앤비의 주요 기능은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해 본다면은 집을 빌려줄 수 있도록 소개하고 서로 컨택할 수 있는 기능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외적으로는 뭐 결제라든지 위치 기반이라든지 뭐 위치 기반으로 숙소를 추천해 준다든지 뭐 이런 기능들이 있겠지만 이런 기능들은 사실 필수 기능이라기보다는 이런 서비스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추가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아마 이런 개념에 대해서 생각을 음, 많이 못 해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생각했을 때 에어비앤비는 굉장히 수준 높은 그 음, 단계에서부터 저희가 사용을 해봤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볼까요? 네. 음. 그래서 앞에는 이제 간단하게 MVP 개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더 MVP 개발에 대해서 정리해서 알려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MVP 개발의 핵심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빠른 시장 검증, 그리고 사용자 피드백을 수집한다. 개발 비용을 최소화해서 리스크를 감소시킨다. 그다음 빠른 출시를 통해서 시장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거나 경쟁사가 있다면 초기 진입을 선점을 한다. 그리고 불필요한 기능을 막아서 비용을 많이 리스크를 줄인다. 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에어비앤비도 처음에는 본인의 집에서 게스트를 맞이하면서 시작을 했고요. 당근마켓의 경우에는 당근마켓 지금 현재 대표님이 카카오 재직 시절에 카카오 내에서 사내 직원들끼리 물건을 사고 파는 걸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제 앱을 출시하게 됐습니다. 이것처럼 이제 MVP의 중요한 포인트는 MVP를 통해서 시장의 반응을 빠르게 검증하고 불필요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왜 MVP 개발을 해야 할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요. 많은 창업자들이 처음부터 제품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 과도한 비용이나 시간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스타트업의 실패 원인 중 70%가 약 시장의 니즈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하기 때문에 내 니즈가 정확히 고객과 니즈가 일치하는지 이런 검증 과정을 빠르게 거치면서 MVP 모델이 정말로 일치하는지 불일치하다면은 빠르게 다시 린 스타트업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MVP 개발은 이제 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나 이제 정부 지원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한정된 예산 안에서 시장성을 잘 파악하는 MVP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기 음, 때문에 아마 오늘 세션에서 그 좀 큰 인사이트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네. 저희가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음, 살펴보겠습니다. 네. 음. 먼저 저희 회사에서 실제로 진행했던 서비스 먼저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성공한 케이스인데요. 해당 서비스는 이제 디어먼데이라는 서비스고 저희가 2023년부터 2년 전이죠. 계속해서 MVP 모델부터 지속적으로 고도화를 해서 개발해 오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다들 많이들 아시겠지만 요새 뭐 업무와 이제 휴식을 동시에 한다라고 해서 업무 공간과 오피스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워케이션을 제공하는 서비스인데요. 이 서비스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실제로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서비스고 관광공사에서 상도 받고 현재 이제 롯데벤처스나 VNTG 등 다양한 시드 투자를 하면서 계속해서 고도화하고 있는 서비스로 봐주시면 됩니다. 음, 다음은 이제 이 서비스가 어떻게 이제 MVP에서 고도화가 진행됐는지 제가 장표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서비스 또한 처음에는 이제 대표님들도 여기 대표님과 이사님들도 다양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좀 몸담고 계셨던 분들이라서 많은 고민과 생각으로 요구사항을 정리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너무 많기도 했고 이걸 처음부터 다 개발하기에는 너무 긴 시간도 필요할 것 같고 해서 우선은 서비스에 이제 정말 필요한 핵심 기능 기반으로 먼저 진행을 하자고 제안 드렸고,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MVP 단계에서는 기능에 대한 이제 소개 기능, 그러니까 객실을 예약하기 위한 예약 기능, 그리고 업체들이 들어오고 업체들한테 이제 돈을 정산해줘야 되는 기능, 그리고 뭐 쿠폰 기능, 서비스 소개 기능 이렇게 간단하게 먼저 진행을 해서 런칭을 했습니다. 이렇게 런칭을 하고 나서 실제 사용자들이 얼마나 유입되는지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입점을 하고 운영하면서 겪은 피드백, 불편함들을 수집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현재 지금 1차 고도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차 고도화는 저희가 작년부터 해서 지금 5월쯤에 이제 런칭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1차 고도화에서는 지금 패키지 상품들, 즉 실제 고객들의 유입과 구매율을 높이기 위한 또 활동들, 그다음에 음, 카테고리를 확대시키고 검색들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이런 피드백 사항들을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오피스 도어락 기능이라는 걸 추가했는데요. 이제 오피스가 있다 보니까 이 오피스를 좀 더 사용성을 높이고 좀 더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핸드폰에서 도어락을 열 수 있는 기능을 저희가 이제 솔루션을 사용해서 붙였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기능들을 고도화하고 추가함으로써 이제 고급성과 편의성 모두 갖춘 상태로 진행을 했고, 현재 5월에 런칭을 하고 이제 이어서 계속 추가적으로 2차 고도화도 앞두고 있습니다. 음. 2차 고도화 내용은 제가 짧게만 적어놨는데, 일단은 이 서비스는 앱으로 출시가 되지 않았다 보니, 추후에는 이제 앱으로 출시해서 좀 더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고, 1차나 그 다음에 이제 개발되지 못했던 피드백 사항들도 다 반영해서 2차 때는 다시 녹여서 진행할 예정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드리자면은 MVP 단계에서는 이 서비스에 정말 핵심적으로 필요한 것들만 먼저 우선적으로 진행을 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데요. 리소스 대비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들, 실질적으로 이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위주로 해서 객실 예약, 정산, 뭐 쿠폰 기능 같은 들을 이제 먼저 우선적으로 개발했고요. 그다음에 1차 고도화,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단계에서는 사용자 피드백을 수집을 해서 이런 불편함들을 고치는 과정들을 거쳐서 뭐 이용률이나 이런 걸 증가시키면서 이탈률을 감소시키고 수익을 좀 더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2단계 고도화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이 나고 피드백들을 반영했기 때문에 좀 더 넓은 시장, 그다음에 좀 더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기 위한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할 예정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거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네. 이 MVP까지 만드는 개발 기간과 비용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어, 아니, 정말 아, 돌발 질문입니다. 근데 요거는 사실 서비스마다 MVP를 어디까지 둘 거냐에 따라 다른데, 작게는 뭐 2천만 원 정도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대기업이나 좀 더 큰 기업에서는 MVP라고 하는데, 이제 어떤 데서 음, 봤을 때는 이게, 런칭하는 완전 풀 스택의 네, 개발 아니야? 이렇게 네. 보실 수도 있는데, 그건 한 1억 정도까지 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기능 만드셨을 때, 이 디어먼데이에서는 네네. 기간은 어느 정도 소요되셨어요? 저희가 봤을 때 한 6, 7개월 아, 정도로, 꽤 오래 네. 걸렸네요. 여긴 서비스가 처음에 이제
앞단보다는 뒤에 정산 쪽이나 이런 거나 객실 예약 아, 기능들을 좀 초반에 많이들 필요하다고 하셔서 이런 기능들 어쩔 수 없이 넣게 되었고 이런 것까지 다 원하시다 보니 조금 길어졌습니다. 네. 그 구체적인 기능에 음, 대해서는 뒤에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다음은 이제 디어먼데이 다음으로는 놀토라는 서비스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진행한 서비스입니다. 놀토는 한국의 다양한 역사나 문화 체험을 제공하는 서비스인데 활동지에서 자녀와 부모님이 같이 역사 정보를 얻고 체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거나 체험을 안내하는 활동을 제공하는 서비스였습니다. 다만 앞서 보여드린 디어먼데이와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놀토는 이미 1차 MVP 개발이 완료된 상태에서 저희한테 넘어오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용을 보고 어떤 걸 고도하면 좋을지, 어떤 부분을 피드백을 녹이면 좋을지 그렇게 진행한 서비스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장표를 보시면은 일단은 1차적으로 MVP에서 개선점을 저희가 먼저 파악을 했습니다. 현재 이제 놀토의 경우에는 저희 쪽에 넘어왔을 때 일단 앱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만 개발된 상태였고요. 관리자 기능도 어느 정도 다 구현되어 있다기보다는 좀 더 오프라인이나 수동으로 처리하시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하고 DB 쪽도 저희가 봤을 때는 좀 데이터베이스 이제 순환이나 이제 동작하는 걸 좀 더 개선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해서 그걸 다 모아서 이제 2차 개발을 진행을 했고요. 옆에 보시면 저희가 DB나 서버 같은 것도 이제 새로 서버를 신축을 하고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하면서 좀 더 개선을 시켰고 앱 디자인이나 UX 같은 경우에도 기존 서비스가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거에서 디자인 리뉴얼을 하고 관리자도 좀 더 사용자들이 많아지다 보니 관리자분들이 좀 더 관리를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기능을 개발하고 기능 같은 경우에도 좀 교육 연계 콘텐츠라든지 지도 기반 탐색 기능, 역사 퀘스트, 뭐 상품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카테고리를 다양화하는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출시했을 때 이제 저희가 2023년에 저희 쪽에 넘어오기 전에 한번 수상을 했었는데 연이어 2년 연속 수상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검증 과정을 거쳐서 이제는 또 다른 내부 개발팀을 이용하셔서 고도화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도와드려서 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케이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음, 제가 이 수상 기록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음,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네. 왜 청창사도 우수 그 사례로 뽑히면 지원을 더 받거나 하는 맞아요, 경우가 맞아요, 맞아요.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여기서 이 놀토 서비스가 왜 잘 됐는지 좀 고민을 해봤을 때, 이 음, 기능 추가 개발 부분에서 이 추가를 하신 기능들이 유저들이 되게 오래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스터 디블루의 어떤 기획력이 상품의 어떤 완성도를 되게 높이는 데 음, 기여를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보시면 한 번 더 이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1차 상태에서 2차 상태로 어떻게 개선이 됐는지, 거기서 어떠한 변화 포인트가 있었는지를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렸고요.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플랫폼 개선, 디자인 개선, 그다음에 관리자 시스템도 어느 정도 개선했고, 이런 핵심 기능들을 추가하면서 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제 해람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유저들이 앱에서 많이 머무를 수 있고 음, 계속해서 이제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능을 개선했다, 고도화를 시켰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성공 사례의 세 번째 사례인데요. 앞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만 이렇게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실 것 같아서 마지막은 약간 스타트업 말고 좀 더 큰 기업의 사례는 있지 음,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마찬가지로 2022년부터 진행했던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이라는 서비스를 음, 가져왔습니다. 이 호텔 부산 서비스는 처음에 모바일 체크인 서비스를 최초로 이제 앱을 만들었는데요. 어떤 거냐면 이제 핸드폰으로 도어락을 열 수 있도록 이제 만들었고 이걸 지금 저희가 매년 고도화하면서 뭐 체크아웃 기능, 뭐 결제 기능 이런 걸 고도화하고 그다음에 또 아무래도 호텔이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외국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다국어 기능을 지원하고 더 많은 호텔 서비스를 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음, 좀 장표를 보시면은 지금 거의 한 4년째 저희가 같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초기에 이제 2022년에는 완전 이제 도어락 어플, 완전 문 여는 어플 정도로만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뭐 결제 기능도 붙어 있고 음, 다국어 기능도 제공하면서 좀 더 앱을 많이 사용하고 앱에서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하자면 저는 호텔의 앱이 이제 기능이 아닌 경험으로 이어지고 고도화되고 있다.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하고 싶었는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단순히 그냥 어떤 하나의 기능으로 이어진 앱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고도화를 통해서 앱 내에서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실제 호텔의 이제 웹페이지에만 제공하던 그런 것들을 앱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반적인 호텔의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는 앱으로 거듭나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초기엔 MVP 모델, 정말 작게 핵심 기능만 갖고 있었지만 다양한 이제 기능들과 살을 붙이면서 점점 서비스가 좋아지고 유입되는 인원들도 많아지고 있는 서비스로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네, 표현하고 음. 싶습니다. 이 성공 사례들이 전반적으로 꼭 필요한 핵심 기능으로 시작해서 점점 어떤 아까 경험이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고객들이 오래 머무르면서 경험을 되게 고도화시키는 결과물로 좋은 그 결과를 얻었다는 공통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반면 이제 실패 사례에 대해서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네. 실패 사례를 말씀드리는 게 좋다고 생각한 게, 저희도 앞서 말했던 이렇게 MVP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저희가 개발사지만 몸소 저희는 깨달았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실패 사례도 가져오게 되었고요. 먼저 저희가 실패 사례는 두 개를 준비했는데, 첫 번째로 하나를 보여드리면은 이제 핀미라는 서비스입니다. 이건 제가 처음 회사를 설립했을 때 만들었던 서비스고요. 서비스를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사용자의 신체 지수를 입력하고 해당 치수 기반으로 어떤 옷이 잘 어울리는지, 뭐 키가 어떤지 이렇게 알려주는 서비스였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이거를 서비스를 출시를 했는데 한 6개월도 안 되게 운영을 하고 좀 잘 되지 않고 종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가 처음 앱을 만들 때 저희도 이제 개발사고 좀 더 지식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설문조사를 먼저 진행을 했어요. 500분 정도 설문조사를 했는데 다들 괜찮다, 만족한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개발에 착수하고 진행을 했는데 저희가 좀 실패 원인이라고 나중에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 시장 테스트를 많이 하진 않았어요, 사실. 설문조사만 해서 괜찮은 것 같다라고 해서 추후에 뭐 MVP처럼 뭐 짧게 모델을 만들어 보고 시장에 내보낸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개발사다 보니 좀 더 기술에 집중을 하고 기술 개발에 몰두를 하고 그다음 UX에 대한 경험도 많이 없다 보니 그때 당시에는 또 그냥 저희가 하고 싶은 대로 기술이 좋으면은 무조건 쓸 거다라는 이렇게 아니란 생각으로 하다 보니 완성도 그리고 뭐 UX보다는 기술에 대한 좀 많은 집약을 하고 집중을 하다 보니 개발 기간도 길어지고 비용도 많이 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한 1년 6개월 정도 저희가 투자해서 런칭을 했을 때 많이 유입되는 유저도 없었고 높은 관리 비용이 들다 보니 아쉽게도 한 6개월 좀 안 되게 운영하다가 서비스를 좀 접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 사례도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저희가 한 번 실패를 하고 또 두 번째 실패도 하게 되는데요. 이 서비스도 2022년 3년 정도에 저희가 한 1년 좀 안 되게 이제 개발하고 기획하고 했던 서비스인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반려견 유치원을 대상으로 했던 서비스입니다. 한창 그때 당시 이제 반려견 키우는 느는 인구도 많았고 유치원이라고 해서 반려견을 돌보는 서비스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런 유치원들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면 어떨까라는 취지로 시작을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저희는 거의 디자인, 개발, 기획까지 어느 정도 다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보시는 이제 화면 보시면 실제로 저희가 다 디자인하고 개발까지 했었고요. 근데 이 서비스는 앞에 서비스와 다르게 런칭도 못하고 저희 내부적으로 종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에 보면 약간 비슷한 이유로 결국 실패를 하게 됐는데요.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저희는 이제 유저를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시장은 그렇게 저희를 반기는 분위기가 아니었고, 마찬가지로 저희도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하지만 아무래도 좀 디테일이나 완성도에 많이 집중을 하다 보니 기간도 또 길어지고 개발 기간도 많이 소요가 돼서 거의 저희가 한 6개월, 7개월 정도 소요를 했고, 한 1억 정도 비용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음, 이렇게 거의 개발이 완료된 시점에서 그럼 이게 비즈니스 모델이 과연 뭘까? 난 저희 뒤늦게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는데 저희가 실제 운영했을 때 발생되는 비용보다 유지 비용이나 저희가 이거를 관리하는 비용이 많이 들 거다라는 이제 중간 판단이 들었고 음, 그 이유 때문에 제가 내부적으로 회의를 하고 이거는 런칭하기에는 많은 다소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거의 런칭 직전에 저희가 서비스를 접는 사업을 접는 그렇게 좀 안 좋은 사례로 음. 내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비즈니스 모델을 확정하고 MVP를 통해서 이거를 검증하는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네. 이 서비스를 잘 만드는 것도 물론 좋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좋긴 음, 하지만 이 서비스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결국 비즈니스 모델, 즉 수익이 나든지 아니면 이 서비스에 대해서 뭔가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신경 쓰지 않고 만들면은 아무래도 이런 유지 비용이나 이런 거를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음, 좀 잘 안 되지 않는 경우가 있지 않나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실패 사례들을 확인해 보니 이런 문제 현상들을 말해주는 용어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바로 이제 스코프 크리피 혹은 피처 크리프라는 표현인데요. 예를 들어서 원래는 A만 개발하자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막상 진행을 하다 보니 뭐 B, C, D도 붙이면 좋지 않을까 하면서 점점 커지면서 이제 뭐 점점 서비스가 뭐 다양화되고 실질적으로 MVP는 완전 좀 딱 핵심만 개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뭐 칼만 있으면 되는데 마치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해서 넣다 보니 뭐 맥가이버의 칼처럼 뭐 뚱뚱해지고 모호해지는 현상을 이제 말하는데 저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MVP 개발에 대한 초기 목표를 잊지 말고 지금 음. 내가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건지 필요 없는지 잘 구분해서 개발해야지 MVP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이제 다음 섹션부터는 굉장히 집중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다뤄볼 건데요. 개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꿀팁과 그리고 또 하나는 실패 없는 개발을 위해서 요구사항 정의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음,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개발 비용에 대한 부분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해람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MVP는 앞에서 제가 설명드려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됐다. 음. 그럼 그 다음으로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그럼 비용을 어떻게 잘 측정을 해야 되는 건지 하나는 이제 내가 이런 걸 개발하고 싶은데 어떻게 전달하면 되는지 이런 게 고민이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두 가지를 준비했고요. 먼저 개발 비용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용을 줄이는 팁으로는 저는 가장 먼저 질문 드리거나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정말 이게 기능이 필요하신지 혹시 개발을 하셔야 되는 건지 생각하라고 먼저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실 개발사에서 개발하지 말고 해결하라고 한다면 조금 의아하실 수도 있긴 한데 제가 뒤에 내용들을 충분히 준비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보시면 저는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가장 먼저 이제 한 가지 예를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이 예시는 제가 유튜브에서 이제 배달의 민족의 전 CEO였던 김범준 대표님이 나온 영상에서 발췌한 내용인데요. 한 건물에서 이제 엘리베이터가 느리다는 피드백이 들어왔고,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게 됩니다. 한쪽은 엘리베이터 속도를 높이는 방향, 한쪽은 엘리베이터에 거울을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비용이 관계없다면 둘 다 한다든지 둘 다 모든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만 비용과 시간을 모두 고려해야 된다면은 이번이 당연히 좋은 해결책이겠죠. 사람들이 불만을 표출하게 된 계기를 보게 된다면은 엘리베이터의 속도도 물론 불만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 엘리베이터 안에서 머무르는 시간, 즉 그 시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 지루하고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번 해결책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불만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고 나온 해결책인데 거울을 설치함으로써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엘리베이터 이동 시간을 생각하지 않고 그런 지루함을 느끼지 않게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한 케이스입니다. 이러한 예를 가져온 이유는 같은 문제를 보더라도 시각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며 문제 해결 방법에 따라서 같은 효과를 내지만 비용이나 시간이 천차만별로 이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시를 한번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음, How to에 대한 제안을 줄 수 있는 개발사가 정말 오래 갈 수 있는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는 그런 개발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지금 뒤에 좀 구체적인 사례를 볼 건데, 미스터 디벨로가 어떤 How to를 제안을 해본 경험이 음, 있으신지를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실제 예시를 사례로 한번 옮겨본 케이스인데요. 지금 보시는 이제 똑똑 365라는 서비스는 제가 기획 단계에 참여해서 진행했던 프로젝트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정리정돈 전문가와 사용자를 연결해서 청소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이었습니다. 많이들 뭐 청소 연구소나 뭐 미소 이런 거 많이 쓰셔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초기에 이제 이거를 요청 주신 클라이언트 측에서 청소 전문가들에게 청소를 완료 후 진행 사항이 어떤지, 청소 관련 피드백이나 질문 사항들이 뭐가 있는지 그런 걸 수집하기 위해서 설문조사 기능을 구현해 달라는 제가 요청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해당 서비스가 아직 초기 모델이고 조금 전문가들이 유입되는 과정에서 설문지 내용이 계속 바뀔 수 있다는 판단도 들었고, 그다음 추후에 어느 정도 자리가 잡게 되면은 굳이 이 기능이 필요할까라는 이제 질문을 드렸을 때 아마 나중에는 필요 없을 수도 있다라는 제가 의견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더는 전문가분들은 이 앱을 무조건 사용해야 되는 유저고 사용자보다는 어느 정도 불편을 감내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들었고 그렇다면 이 설문지를 굳이 구현하지 않고 뭐 구글 폼이나 이런 걸로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요걸 제가 정리해서 한번 전달을 드렸습니다. 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클라이언트 측도 괜찮은 것 같다라고 의견을 주셨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설문지를 조사하는 서비스를 앱의 기능을 구현하기보다는 구글 폼을 통해서 간단하게 이제 버튼을 누르면은 구글 폼을 이동하고 거기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기능을 개발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설문지 기능을 직접 개발했다면 관리자에서 이 설문지를 만들 수 있는 기능이 또 필요할 거고 또 사용자 전문가들이 쓰는 앱에서는 이런 설문지를 들어가서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는 것까지 한다고 했을 때 대략적으로 한 3, 4주에 대한 이제 기간이 필요하고 비용도 최소 500 이상 들 거라고 판단이 들었는데 음, 요거를 이제 개발 기간을 반나절 그리고 비용도 50 이하로 해서 음, 개발함으로써 많은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밑에 정산 기능도 하나 더 넣었는데요. 정산 쪽도 처음에는 이런 정산 기능이 필요하고 뭐 수수료도 다르고 엄청 많은 거를 이제 저희 쪽에 제시를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마찬가지로 설문조사랑 비슷하게 초기 모델이고 정산도 지금 많은 유입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 시점에서는 조금 많이 헤비하다. 그리고 이거 나중에는 바뀌게 되면은 좀 더 이거를 다시 개발한다거나 고도화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비용이 들 것 같아. 처음에는 저희가 그러면은 정산에 필요한 자료들을 이제 엑셀 시트처럼 볼 수 있고 그거를 익스포트해서 추출해서 그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느 정도 클라이언트 쪽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셔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능을 구현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리스트를 띄워주는 형태로 간단하게 제작하는 형태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상 기능은 저희가 좀 더 말씀을 드려봐야겠지만 최소 10일 이상 기간이 필요하고 비용도 좀 많이 들었을 텐데 단순히 표기하는 것만으로 해서 하루 이틀 작업으로 좀 많은 시간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어, 이사님이 너무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주셨는데, 정산 기능이 되게 기본 기능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산이 정말 그 시작하면 밑도 끝도 없이 굉장히 음, 복잡해질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 음, 두 가지 기능을 좀 간소화한 것만으로도 벌써 지금 한 달 이상의 기간이 그렇죠. 줄어들었고, 네. 이 외주라는 게 다 이제 기간 대비 투입되는 음, 음, 인건비로 산정이 되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생각했을 때 규모가 작은 회사라면 뭐 한 1,000만 원에서 그렇죠. 규모가 좀 큰 회사면 2천만 원 이상까지도 절약할 수 있었던 굉장히 좋은 음, 제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음, 그러면은 이렇게 간소화할 수 있는 기능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음.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서 한번 갖고 와 봤는데요. 내가 만들고자 하는 기능이 정말 필요한지, 혹은 나중에 개발해도 되는지, 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기능인지 판단을 한다면 비용을 물론 아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네 가지 기준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갖고 와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이 정말 주요 기능인지, 정말로 필요한 기능인지, 아니면은 부가 기능인지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앱 출시 초기에 정말 사용 빈도가 높을 것인지, 낮을 것인지, 이것도 판단을 하고, 그다음 솔루션. 그러니까 이미 개발된 거를 붙일 수 있는 방법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직접 개발할 필요성이 굳이 있을까? 그다음 다른 수단들. 예를 들어서 정상 기능 같은 경우에도 시스템으로 개발하기보다는 인력이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초반에는 음. 좀 대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걸 한번 고민해 보시면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 지금 세양님과 순천님께서 건강식품 MVP 제작 관련된 문의를 주셨는데, 지금부터 저희가 이 꼭 개발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볼 건데요. 두 분 집중해서 음. 들어주시고, 궁금하신 거 남겨주세요. 네, 이렇게 저는 설명을 드리면 사실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좀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좀 더 자료를 준비해 봤고요. 이렇게 제가 앞에 말씀드린 거를 이제 좀 더 정리하자면은 기능에 대해서 이제 우선순위를 매겨보면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희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정말 중요하다. 이걸 반드시 개발에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하면 1순위. 근데 이 기능은 있으면 좋긴 해. 하지만은 1순위까지는 아니고 애매하다 하면은 2순위. 근데 뭐 당장은 괜찮고 추후에 나중에 고도화 때 넣으면 될 것 같아. 3순위 이렇게 순위를 매겨보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이러한 기능들에서 우선순위를 매기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자 하는 이제 예시들은 이제 모스코 방식, 뭐 라이코스코닉, 하노 모넬 방식들이 있고 해당 방식을 통해 우선순위를 배열하고 현재 예상과 일정에 맞추어서 필수 기능부터 작업을 진행하면은 저는 반복해서 작업을 다시 한다거나 기능을 다시 개발하는 그런 불상사는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 이렇게 필수 기능과 추가 기능을 분류해야 되냐 이런 질문을 한 번씩 저는 받긴 하는데요. 필수 기능을 먼저 개발하고 추가 기능을 나중에 개발하게 되면은 중간에 뭐 개발하시다 보면은 일정을 뭐 땡겨야 되는 경우가 있을 음, 수도 있고 뭔가 좀 더 빠르게 출시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필수 기능, 핵심 기능들이 먼저 개발된 상태라면은
이러한 기능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좀 더 미룰 수 있고 순위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유연하게 대체할 수 있고 기획 단계에서도 이렇게 먼저 개발하게 되면은 개발 일정 같은 것도 좀 더 유연하게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꼭 반드시 이런 거는 작업을 하셔라 이렇게 좀 음. 전달을 드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그 정부 지원 사업에서는 빠른 런칭을 통해 유저가 유입되는 그거를 증명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뒷부분에서는 저희가 익숙한 서비스를 가지고 음, 한번 실제로 분류를 해보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네. 혜령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제 서비스를 가져와서 한번 이렇게 네 가지 방식으로 한번 나눠서 보여드리려 했는데요. 첫 번째,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이제 모스코우 방식이라 해서 이제 우선순위를 뭐 must have, should have, could have, want have 이렇게 나눠보는 건데요. 가장들 많이 아마 써보시고 익숙할 것 같은 카카오톡을 한번 음, 가져와 봤습니다. 카카오톡의 핵심 기능이라 하면은 저는 채팅 기능이라고 예시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채팅 기능 같은 경우에는 must have, 반드시 필요한 기능이다 라고 넣었고요. 그 다음에 should have, 이거는 있으면 좋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꼭 필요한 기능은 아닐 수도 있어 라고 해서 넣은 거는 사진 파일. 제가 사진 파일을 많이 보내고 주고받긴 하지만 요거는 이제 중요한 기능이긴 하지만 꼭 필수 기능은 아니기 때문에 should have로 넣었고요. 그다음 선물하기 기능. 요거는 이제 채팅을 하다 보면 선물하기 기능도 많이들 쓰시긴 하지만 이거는 이제 있으면 좋지만 꼭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could have. 마지막은 컨텐츠라는 부분을 넣었는데 이게 예전 카카오톡에 있었던 기능이에요. 뭐 있어도 좋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want to have. 요거는 나중에 이제 뭐 테스트 형태 이렇게 넣어볼 수 있는 거를 한번 분류시켜 보았습니다. 이렇게 모스코우 방식은 총 네 가지. 이제 뭐 정말 필요한지 필수인지 좀 더 있으면 좋은지 이렇게 구분하는 방식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봤고요. 다음은 이제 라이스 스코닝 방식입니다. 요거는 이제 초반에는 쓰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모스코 방식보다는 좀 더 데이터 기반, 그 사용자 유입이나 이런 걸 기준으로 했을 때 판단하기 좋은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에 보시는 것 같이 이제 수식이 있고 각각 뭘 의미하는지 제가 넣어놨는데요. 리치, 임팩트, 뭐 컨피던스, 뭐 애플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각 기능에 대해서 각 항목이 점수가 이제 이렇게 배분이 되는데 1점부터 5점까지 이렇게 점수를 매긴 다음에 총점을 매기게 됩니다. 요걸 가지고 이 점수를 가지고 이제 개발에 대한 이제 어떤 거를 개발할 건지 이 기능이 어느 정도 점수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매길 것인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라고 간단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은 이제 카노 모델이라는 것인데요. 요거는 조금 이해하실 수도 있기는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간단하게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봐주셔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X축은 이제 기능 목적, 충족 상황을 의미하고요. Y 좌표는 이제 고객의 만족도를 이렇게 보고 표시하고 하는 건데 이제 must be 어떻게 보면 이제 필수적으로 고객들이 무조건 써야 되는 기능. 카카오톡을 비교한다면 채팅 기능이겠죠. 이거는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필수적인 기능이라서 그래프를 보시면은 satisfaction 만족을 이제 넘진 않아요. 무조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없으면 불만족이고 있어도 만족이라기보다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라고 판단하는 기능이고요. 그다음 퍼포먼스는 이제 쭉 올라가는 거. 이제 품질이 충족돼도 이제 불만 없지만 있으면은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거. 뭐 사진 파일 전송 기능 같은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 뭐 어트랙티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선물하기 기능으로 봐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인디프런트는 이제 고객이 신경 쓰지 않는 기능. 뭐 어떠한 음. 그래프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냥 있어도 좋고 뭐 있어도 별로 그만 없어도 그만 이거를 표현한 방식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필수 기능 여부를 생각하는, 결정하는 그 여러 가지 기준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의 제품을 떠올리시면서 한번 음, 어떻게 나눠봐야 될까 그려보시는 시간이셨을까요? 네, 저희가 다음 5월 세미나에서는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눠보면서 요구사항 정의서를 음. 쓰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여러분들 대략적으로라도 그림을 그려보시고 5월에 만나게 되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정말 중요한 요구사항 정을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저희도 많이 의뢰를 받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 이제 어떤 요구사항 정의서를 고객분이 주시냐에 따라서 저희도 되게 만족감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되게 음, 달라지는데요. 맞아요. 지금부터는 실패 없는 외주 개발을 위한 요구사항 정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한번 음, 살펴보겠습니다. 네. 앞에는 이제 제가 설명드린 부분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은 이제 효율적으로 이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구사항을 정의해야 되는데 나의 요구사항을 어떻게 명확하게 전달할 건지 그게 이제
이제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정보 전달이 명확하지 않게 되면은 서로 이해하는 요구사항이 다를 수 있고 이게 내가 생각한 개발 결과물과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다시 개발을 한다거나 이제 개발사와 분쟁이 생긴다거나 이제 시간들이 더 추가적으로 들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음. 제가 예시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보시는 것 같이 뭐 저는 이제 모든 작업자들이 다 이해할 수 있게끔 적는 거를 중요시 하는데 예시를 보시면 이제 단순히 로그인이 간편하면 좋겠다. 이렇게 전달하면은 이제 개발사나 디자이너나 기획자는 어떻게 간편하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건지 사실 이해가 힘듭니다. 음. 그래서 이거를 뭐 표시하자면은 뭐 어느 서비스를 참고했는데 SNS 가입 버튼을 눌러서 회원가입을 이동하는 게 좋았다. 뭐 아니면은 SNS 가입을 넣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카카오톡이랑 네이버가 반드시 필요하다. 아니면은 뭐 로그인 했을 때 어디로 이동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다면은 저희가 이런 식으로 원하시는구나 이제 완벽하게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해하는 사항 등이나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발생을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적는 거를 많이들 요청드리고 네, 좋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들은 자주 변경이 되기 때문에 저는 좀 생소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공유가 되는 것들 노션은 제가 봤을 때 많이들 아시기 때문에 노션을 많이 추천드리고 구글 독스도 많이 아시기 때문에 이런 이제 공유가 가능한 독스 문서 같은 걸 작성해 주시면은 이제 서로 소통을 하고 문제가 생기거나 변경될 내용이 있다면은 다시 문서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작성해 놓았는데 변경이 되었으니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전달하면은 좀 더 커뮤니케이션 시간도 줄이고 원활한 소통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좀 툴도 같이 한번 준비해 보도록 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해람님이 말씀해 주신 요구사항 정의서를 어떻게 쓸 거냐 요거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는 물론 5월에 오시면은 저랑 같이 작성하실 수 있기 때문에 꼭 참석을 해주시면 저는 좋을 것 같고 안 오시더라도 제가 일단 이렇게 분류를 해놨기 때문에 요걸 참고해서 작성해 주시면은 정말 개발사랑 소통하거나 누구랑 소통할 때도 도움이 되지 네. 않을까라고 생각을 가져왔습니다. 네. 일단 먼저 사용자를 구분하는 것도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쓸 건지. 예를 들어서 뭐 에어비앤비를 만약에 저희가 개발한다고 쳤을 때 뭐 방을 빌리는 사람인지 방을 제공하는 사람인지 관리자인지 어떤 사용자 기준으로 제공할 건지 먼저 구분을 짓는 걸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은 이제 사용자가 정해졌다면은 이 사용자 중에 이 사용자가 어떠한 기능을 요구할 건지 뭐 로그인 기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계약 기능이라든지 다양한 기능들이 있겠죠. 그 기능에 대해서 명칭을 정하고 그 기능에 대한 설명을 적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로그인 기능이라면은 간단하게 뭐 로그인 기능이라고 쓴 다음에 우리는 SNS 로그인 기능이 필요하고 카카오나 뭐 네이버 로그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적는 거죠. 그 다음에 해당 요구 사항이 얼마나 우선순위가 높은지 적는 겁니다. 뭐 쉽게는 상중하 혹은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표시해 주면은 이게 중요한 개발표 이제 포인트구나 아니면은 요거는 나중에 개발해도 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은 이제 앱으로 개발할 건지, 음. 웹이 필요한 건지, 혹은 나는 앱, 웹 둘 다 필요한 건지, 요거를 정해 주시면은 뭐 견적을 산정할 때도 좋고, 저희가 논의할 때도 더욱 좋습니다. 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기능은 또 반대로 이거는 앱에만 있으면 돼요. 어떤 거는 웹에만 있으면 돼요. 이런 것도 같이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음. 이런 거를 잘 작성해 주시면은 추가적으로 개발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개발을 놓친다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사전에 다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요구사항 정의서를 적는데 굉장히 저도 많은 시간을 쏟고 음. 있고 고객분들에게도 전달 드릴 때 조금 힘드실 수도 있다. 근데 요거를 잘 작성해 주시면은 나중에 저희가 소통할 때 정말 원활하게 잘 할 수 있으니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서 조금은 작성을 잘 부탁드린다. 음. 그렇게 요청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희 양사도 음,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문서가 없으면 사실 저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결과물이 음, 나왔을 때 서로 당황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문서이고 음, 여러분들 이런 거 잘 봐두셨다가 나중에 어느 외주사를 만나던 음, 이런 양식을 요구하시는 게 정당하다는 거 음, 말씀을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자, 음.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죠. 네. 다음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요구사항 정의서 어떻게 쓰는지 알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셨는데, 그럼 반대로 레퍼런스도 필요한 경우가 많이 음. 있어요. 난 이렇게 말로 설명하기에는 좀 내용이 길어진다거나, 난 말로 설명하기 너무 조금은 네. 부족한 것 같아. 라고 한 경우에 레퍼런스를 찾고 있는데요. 제가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도 레퍼런스를 찾는 걸 도와드리고자 이제 몇 가지 이제 사이트를 제가 가져와 봤어요. 음.
뭐 예를 들어서 뭐 본인의 서비스가 확실하고 이미 생각하고 있는 앱이나 이런 게 있다면은 그거를 그대로 전달해 주셔도 좋은데 반대로 내 서비스를 구축하기에는 이제 좀 생각을 있는데 다른 서비스가 있는지도 궁금해. 혹은 내가 원하는 디자인이나 앱은 이런 느낌이었으면 좋겠어. 사실 이런 거는 다 말로 설명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럴 땐 레퍼런스를 첨부해 주시면 정말 좋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을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음, 여긴 제가 실제로 이제 고객분들한테 레퍼런스를 전달 드리거나 저희 내부적으로 서칭할 때 많이 쓰는 사이트들인데요. 뭐 GD앱이나 음, 윗, 그다음에 UI블루, 보울 이런 걸 많이 쓰고 있어서 요거를 좀 저장을 해 놓으시거나 아니면 잘 기록해 두셔서 사이트에 들어가신 다음에 원하시는 디자인을 찾으실 때도 좋고 기능들이나 아니 동작 같은 걸 확인하시는 형태로도 저는 정말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편한 서비스들이죠. 음, 저희도 요새 GD앱을 좀 많이 보고 있는데, 최근에는 앱도 이런 음, 수상작들이 올라와서 되게 좋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 최근에 고객 의뢰하신 것 중에, 좀 이런 요구사항 말하는 거 너무 힘들고 해서 레퍼런스 하나 딱 찍어서 이것과 기능은 다 똑같은데, 우리 음, 회사 서비스의 다른 점은 이거다. 이렇게 해서 되게 간단하게 음, 정리해 주신 분도 있었는데, 저는 그것만 봐도 이해가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레퍼런스를 많이 활용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네, 마지막은 이제 제가 고객분들한테 설명이 잘 안 되시면 그림으로 그려주셔도 좋다 이렇게 음, 제안을 드리는데 그림을 그리라 하시면은 가장 많은 질문이 잘 그려야 하나요? 혹시 화면을 그려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을 주시는데 물론 화면을 그려주시면 좋긴 합니다. 음, 하지만 화면을 그리기에는 시간도 많이 들고 이렇게 그리는 게 맞나라는 이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서비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 동작하는지 뭐 순서 정도만 그려주시는 걸로 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도움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음, 같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마인드맵 그려보셨을 텐데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이제 그릴 수 있는 툴들이나 뭐 대신 그려주는 것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사이트들을 몇 개 갖고 왔는데 요거를 참고해 주셔도 좋고요. 나는 아직은 이런 건 좀 익숙하지 않고 파워포인트나 이런 거를 많이 다뤄보신 분이라면 파워포인트도 좋습니다. 음. 그래서 좀 핵심적으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미지를 잘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서비스, 만들고자 하는 서비스의 동작을 어떻게 잘 설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생각해서 그려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음,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맞는 말씀이시고, 사실 이렇게까지 준비해서 오셨다? 그러면 저희는 진짜 개발은 일사천리일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제로 저희가 그려보고 지금 쓰고 있는 플로우 차트라고 해서 이미지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 가장 예시를 들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일단 탈퇴하거나 로그아웃 하는 기능을 한번 예시로 가져와 봤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로그아웃이나 탈퇴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메인 화면에서 보통 마이 페이지라고 하죠. 내 정보를 음, 관리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을 하고 거기서 좀 더 한 뎁스 더 들어간다면은 이제 내 정보 관리라는 이런 화면으로 이동해서 탈퇴를 한다거나 로그아웃을 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을 이제 보시는 것 같이 이제 간단한 이제 도형과 그림으로 표기를 음, 해봤습니다. 대부분 이걸 보시는 분들은 맞네 이렇게 동작하지라고 하면 이해를 하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런 것처럼 간단하게 그냥 도형 형태로 나는 서비스 내 서비스는 이렇게 동작했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만 그려주시는 걸 저희는 요구하기 때문에 정말 뭐 글이 뭐 화가처럼 잘 그려야 된다 아니면 화면 정말 예쁘게 그려야 된다 이런 생각은 잠깐 접어두시고 그냥 이렇게만 전달하면 되겠구나 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네,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예시를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근데 네. 여러분들이 이거를 들으시면서, 이렇게까지 준비해야 돼? 자신 없다.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근데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너무 좋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생각해 보시면 생각이 명확하게 정의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반대로 이런 것들을 매주사에서도 보완을 해드린다는 의미거든요. 음, 음. 그래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고 좀 부담을 네. 덜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FAQ 저희가 사전 질문을 좀 이렇게 받았는데요. 저희가 이제 FAQ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여기 성원님도 주셨는데 이제 업체 조사 방법 및 선정 기준 주셨거든요. 네. 네네, 외주사를 고를 때 확인해야 되거나 질문해야 되는 내용이 있냐 음, 물어주셨어요. 네. 마침 질문 주신 내용 중에 저희 내용이 있어서 요걸 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주사를 고를 때 꼭 확인해야 되거나 질문해야 될 내용이 있을까요? 라고 이제 저희가 예전에 질문 받았던 내용이 있는데 일단 요거는 세 가지 저희가 질문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서비스와 유사한 개발 경험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저는 드리라고 꼭 말씀을 드리는데 이 질문을 드려야 되는 이유는 일단 해당 분야에 이제 이해도와 경험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사 서비스를 개발해본 업체라면은 어떠한 문제가 생겼는지, 어떻게 접근하면 되는지 이런 거를 빠르게 이해하고 좀 더 제시를 해드리거나 제안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저는 좀 많이 추천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적으로 구현이 가능한지, 예를 들어서 보통 하나의 비슷한 서비스를 하면은 추가적인 기능들이 또 많이들 떠오르고 이제 그거를 구현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실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도 앞서 고민이 아마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그런 거를 이제 생각했을 때 바로바로 구현이 가능하다 아니면 조금은 힘들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바로바로 전달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접근 방식도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고도화, 운영 같은 것도 신경을 쓰실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보통 한 번 개발이 이루어지면은 저는 개발의 끝이 곧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많이 음, 드리거든요. 앱이 개발되면은 이제 많은 오류도 발생할 수도 있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나 관리가 필요한데 요거를 사실 유사한 사례가 없다면은 어떻게 고도화해야 될지 혹은 이게 될지에 대해서 개발사조차도 한 번씩은 이제 선뜻 답을 내리기가 힘든 경우가 있어요. 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만약 유사 개발한 경험이 있다, 많이 개발한 경험이 있다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한 답을 드리거나 제안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 꼭 드려보셔라. 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음, 네. 두 번째는 이제 요거는 제가 저희 주변 지인들도 그렇고 많이들 제가 겪어본 사례로 넣은 질문인데요. 담당 PM이 있는지, 커뮤니케이션 음, 담당자가 있는지 꼭 여쭤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첫 번째로 소통 창구 그러니까 명확히 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랑 소통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명이 전담해서 제 소통을 다 들어줘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앞서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히스토리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답변과 그냥 단편적으로 보이는 질문에 하는 답변에 대한 퀄리티는 정말 큰 차이가 있거든요. 또 만약에 이런 사람이 없다면은 기획자한테 설명해야 되고 디자이너한테 설명해야 되고 개발자한테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피로도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개발자나 디자이너나 기획자 같은 경우에는 뭐 전문 용어로 말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는 그렇게 얘기한 건데 왜 이해를 못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또 나중에 분쟁 요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오류를 줄이고 대응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무조건 담당 PM, 커뮤니케이션 담당자가 있는지 체크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 맞습니다. 네. 마지막은 이제 유지보수 가능한지 여쭤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유지보수가 중요한 이유는 서비스는 출시한 이후에 오류도 발생할 여지가 있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앞에 우리가 어떻게 개발했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개발했는지에 대한 히스토리가 없는 사람을 하게 된다면은 그러니까 신규 개발자죠. 그분이 처음부터 하시기에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많은 시간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같은 한 업체에서 개발을 하셔라 아니면 유지보수나 추가 이제 고도화나 이런 거를 하실 수 있으면 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출시 후 유지보수 가능한지 반드시 체크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유지보수 정책도 굉장히 중요해요. 유지보수가 어떤 범위로 이루어지는지,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유지보수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뭐 예를 들어서 오류가 발생하면은 얼마나 빠르게 대응을 해주실 건지, 어떤 기능들을 나중에 요청 드릴 것 같은데 이거는 추가 개발 범위로 산정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유지보수 범위에 되는 건지, 요거는 각 개발사마다 너무 다르게 보고 있어요. 어떤 개발사는 뭐 텍스트 바꾸는 것조차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개발사는 텍스트랑 이미지 교체, 간단한 작업은 유지보수 범위이기 때문에 해드릴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유지보수를 계약을 맺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유지보수의 범위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요것도 반드시 잘 체크해서 추후에 이제 언쟁이나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저는 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사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이게 원래 다른 개발사가 개발한 거를 유지보수 잘 안 맡으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 히스토리 파악이나 코드를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렵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정부 지원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주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보셔야 되잖아요. 음, 그래서 이런 유지보수 사항도 되게 중요하게 고려해서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은 프로젝트가 지연될 때 나오는 신호가 있을까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음, 정부 사업이 또 이제 발표 심사라던가 이런 일정을 또 준수해야 되는 게 있다 맞아요. 보니까 이게 되게 또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음.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정부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되고 발표해야 되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지연되면은 많이들 이제 힘들어 하시고 음, 팔 동동 구르시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걸 사전에 미리 아시고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어떠한 상황들이 있는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거는 사실 더 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연락이 원활하지 않다. 음, 혹은 약속된 일정보다 결과물이 늦어진다거나 담당 개발자나 팀원이 변경되는 경우로 들 수 있는데요. 연락이 이제 원활하지 않은 경우로 하면은 뭐 보통 내가 A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당연히 뭐 기획 초기나 디자인 초기나 이럴 때까지는 연락이 잘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당연히 이제 뭐 이나 아니면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어느 시점 뭐 개발이나 점점 다가질수록 뭐 연락이 자꾸 안 된다든지 미팅이 자꾸 연기한다든지 아니면은 중간에 결과물을 받았는데 내가 기획과 디자인했을 때는 뭐 A라는 형태로 받았는데 갑자기 말도 안 되는 결과물이 나오게 됐을 때 이런 경우에는 개발이 지연되거나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음, 높아진다라고 저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이런 거를 주기적으로 미팅을 한다거나 아니면 처음에 이제 WBS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계약을 맺고 앞으로 개발사에서 어떻게 진행하겠다라는 이제 계획표를 전달을 요청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기획은 뭐 예를 들어서 5월에 시작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5월 며칠까지는 기획이 완료될 거고요. 디자인은 언제까지 완료될 거고요. 개발은 언제까지 완료될 겁니다. 라는 이런 계획서 같은 걸 요청하셔서 받으신 다음에 그 일정이 실제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만약에 지연됐다면은 어떠한 이유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는 건지를 잘 파악하셔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이제 강하게 요청을 하신다거나 그렇게 하셔서 문제를 최소화시키는 방법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네, 너무 중요하고 사실 이런 부분은 계약서에서 조항을 꼼꼼하게 추가하고 검토하시면서 좀 지는 못하겠지만 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음, 조항을 추가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잘 살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에요. MVP 개발에 관한 프로세스와 솔직한 예산. 이게 아마 가장 궁금하시겠죠? 지금 네. 그리고 또 성원님께서 경력 있는 업체는 문의했지만 예비 창업자 관심 없다 이런 질문 주셨는데 이번 또 예창이 또 이렇게 되게 아, 세분화되면서 또 맞아요. 어려워지기는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프로세스와 예산 먼저 말씀드리고 저희가 좀 자유롭게 Q&A 하면서 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솔직한 프로세스와 예산이 궁금하실 텐데, 일단 프로세스를 먼저 보여드리면은, 저희 이제 회사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미팅이 이루어지면은 이제 어떠한 기능으로 어떻게 개발할 건지 서로 이제 소통을 하면서 견적을 내고, 견적이 완료되면 이제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뭐, 그러면 계약이 진행되면 당연히 누가 개발을 하고 어떤 팀원들이 들어와서 할 건지, 프로젝트에 대해서 뭐 어떠한 이제 준비 사항이 있는지 안내를 드리게 되고요. 보통 이제 그렇게 되면은 계약이 완료되면 기획, 디자인, 개발 순서대로 들어가게 되는데 기획 단계에서는 이제 이 프로젝트에 대한 화면을 어떻게 뼈대를 설정할 건지 어떠한 동작으로 움직일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산출물들이 나오게 됩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약간 설계도를 만든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인테리어를 따진다면은 뭐 방을 만들 때 어디에 방을 둘 건지, 화장실은 어느 위치에 둘 건지, 화장실에는 욕조를 둘 건지 아니면 샤워기만 둘 건지 음, 이런 사항들이 기획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디자인은 이제 만들어진 기획의 뼈대를 가지고 디자인을 만들게 되는데 거의 이제 앱스러워졌다. 실제 내 앱이 이렇게 나오겠구나라는 거를 볼 수 있는 상태가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자인이 끝나면 이제 저희 쪽 이제 개발사에서 개발을 열심히 하고 그다음 테스트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테스트는 이제 저희가 고객사한테 넘겨드리기 전에 저희 실제 개발된 환경들이 잘 동작하는지 문제는 없는지 유저라고 가정을 하고 유저들이 이렇게 사용했을 때 상황을 예시를 들어서 테스트하면서 문제가 없는지 체크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모든 6번까지의 과정이 다 끝나면은 이제 전달을 드리게 됩니다. 산출물은 뭐가 있고 개발은 어떻게 완료가 됐고 거기서 필요한 계정들을 저희가 받았던 걸 다시 전달드리고 그리고 이제 고객분들께서 이제 클라이언트 분께서 최종적으로 검수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실제로 모든 화면이 잘 나왔는지 동작하는데 무리가 없는지 이런 걸 다 체크를 하게 되고요. 요게 이제 끝나게 되면 이제 유지보수라고 해서 이 서비스를 운영하는 거를 넘어가게 되는데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저희가 유지보수를 전담해서 하기 때문에 유지보수 계약을 따로 맺는다거나 어떠한 계약을 체결해서 진행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내부적으로 개발팀을 꾸리신다거나 개발자를 채용해서 하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인수인계를 통해서 그 개발자분이 충분히 저희 없이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넘겨드린다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가장 중요한 예산 부분일 것 같은데요. 일단 예창패 기준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예창패는 아마 1차, 2차 나눠서 2천만 원, 그다음에 2차 때는 4천만 원 최대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1차 때는 아무래도 이제 비용이 많지 않다 보니 가장 우선적으로 이제 핵심되는 기능들 위주로 개발을 진행하시고 서비스를 엄청 뭐 활성화시키겠다보다는 서비스를 어느 정도 홍보하고 유입을 보면서 어떤 피드백들이 들어오는지
이런 피드백들을 만약에 수집해서 예를 들어서 클라이언트 분께서 나는 이런 식으로 서비스가 만족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했던 부분과 고객들이 실제로 그거와 일치하는지 일치 안 하는지 이런 걸 피드백을 수집하는 목적을 먼저 생각해 주시고 1차 때 개발하시는 걸 좀 추천해 드리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1차 때 이 서비스가 정말 가능성이 있다. 어느 정도 유입이 되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2차 때 그걸 통해서 통과가 되고 2차 예산을 받으시면은 그 예산 중 한 1,500에서 2,500만 원 정도를 1차 때 다 하지 못했던 기능들 좀 더 간소화한다거나 아니면 기능들의 편의를 개선한다든지 관리자 쪽에서 좀 더 나의 이제 노동을 줄일 수 있는 기능들을 추가하면서 고도화해서 서비스를 하나를 이제 런칭 시킨다라고 해서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